자, 전세금 일부만 주겠다네요. 역전세난속 대처법.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대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안전하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전세 들어갈 때 받아야 되는 거 있죠. 일단은 전입신고부터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 요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지 세입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사는 것, 전입신고하고 들어가서 사는 것이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확정일자는 경미하면 왜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순위별로 배당받는 거. 그때 따지는 게 확정일자거든요. 일단은 전입신고하고 들어가서 사는 것, 요거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내용인데, 대항력 잃지 말아라. 당연한 얘기겠죠. 자, 역전세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가격도 나란히 내리막길을 걸으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역전세난 플러스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사기. 요거가 이제 두 개 합쳐지면서 이제 막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5월 31일 날 만기되는 사람은 언제 들어간 사람이겠어요? 2년 전이겠죠. 원래 계약 기간은 6월 1일입니다. 근데 5월 그냥 편하게 5월 31일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갔던 사람이 올해 이제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보다는 작년서부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즘에 만기되는 사람은 내 전세 가격은 21년도 2년 전보다는 100% 다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난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그대로 살라 그러면은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세입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주인 보고 내가 그대로 사는 대신에 주변 시세랑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증금 일부를 달라고 하든지, 주인이 보증금 내줄 능력이 없으면은 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주든지,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제 반대 경우가 많았죠. 지금까지는 전세가 오르면은 세입자 보고 올려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올려줄 형편이 안 되니까 보증금 뭐 2천만 원 올려주는 대신에 월세를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서로 계약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역전세난 때문에 집주인하고 세입자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세 가격 급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만 먼저 반환하거나 차익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이제 요거는 이제 쌍방이 서로 이제 합의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일부만 먼저 받고 그 집에 눌러 살고 있는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일부만 받고 이제 이사를 간 경우에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전입신고도 해놓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내가 들어가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거죠. 전입신고도 안 뺐어요. 그 다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점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3종 세트에서 하나만 빠져도 세입자는 보호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입신고와 점유라고 그랬죠. 이사 들어가서 사는 거. 근데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을 잃지 않는 게 요즘 새로 나온 제도가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일단은 만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딱 등기부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냥 편하게 이사를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입신고 빼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전입신고 빼가도 되고 그것 대신에 등기를 올려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다음 들어올 세입자는 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들어오려고 해야 안 해요?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아요. 자기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 받아놔도 임차권 등기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는 들어올 때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차권 등기 이걸 말소를 해주라. 말소를 해주려고 하면 이 임차권 등기는 주인이 해놓은 게 아니라 전 세입자가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입자가 해줬기 때문에 전 세입자가 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하려고 그러면 집주인은 나머지 보증금을 다 내줘야지 세입자가 말소를 해주겠죠. 보증금도 안 내주는데 임차권 등기 말소해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거하고 나머지 보증금 다 반환해주는 거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년 이상 보유자 혜택 늘려야 재건축 부담 낮추나 5월 18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자, 재건축하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환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는 집에만 있어요. 주택에만. 상가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말이 많습니다. 자, 지난달 재초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이게 완화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첫 논의가 됐는데 1주택자의 조합원 부담금 감면 혜택안을 수정을 요구를 했다. 20년 이상 보유 시에 50%가 넘는 감면율을 적용 거론했다. 상가 보유 조합원도 부담금 감면 혜택 대상 포함. 예전에는
이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기존의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지 조합원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내가 상가를 받고 싶으면 상가를 받는 거고, 아파트를 받고 싶으면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이 상가도 아파트하고 똑같이 입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건축이 되면은 이 옛날 주택 보유 기간을 다 쳐줘서 감면 혜택을 주는데, 상가도 주택하고 똑같은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자면 상가는 장기 보유라고 해서 이게 공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20년 이상 초장기적, 보통 이제 10년입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도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양도 차익의 1주택 같은 경우는 80%를 빼주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재건축은 논의가 되려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죠? 30년. 30년이기 때문에 10년은 당연이고 20년 내지 25년, 3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보유한 사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서 장기 보유 공제에 빼주는 거하고 20년 보유한 사람, 30년 보유한 사람 뭔가 좀 특혜를 많이 줘야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10년짜리를 20년 이상, 30년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20년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재건축 초과 이익을 조금 더 감면해주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더불어 상가는 예전에는 아예 언급도 없었었는데 상가까지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토보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논의가 돼서 점점 이야기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예요.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두고 수정이 필요한 의견이 여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준공 시점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대상을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10% 감면 내용이 담아져 있다. 그러면은 6년에 만약에 10%면은 7년, 8년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끊어가가지고 최장 20년까지 가면은 최대 50%까지 감면까지 해주자. 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장기 보유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반대로 말하면 투기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냥 내 집에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이나 불법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많이 주자.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최장 기간이 10년인데 요걸 이제 20년까지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나중에 초과이익 환수를 한 10억을 내야 되는데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50% 감면해주면은 5억만 내면 되는 거죠. 자,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특이 우대가 없는 사람들 당연히 맞잖아요.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라고 하고, 장기 보유가 최대 혜택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보유한 사람이나 30년 보유한 사람이나 아까 여기 이야기했던 부담금을 10%만 감면해 주자 그러면 장기 보유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은 혜택을 더 주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법 개정을 논의가 되고 시작이 이제 스타트가 다 됐습니다.